안녕하세요. 정훈한 모하멘의 느낌 있는 인물 초대석. 전국의 느낌 있는 인물을 정중하게 모시는 자리. 이분은 말이 필요 없죠. 국제미술작가협회 초대작가이시고 한반도 미술대전 초대작가, 한일민예박물관 자문위원, 통일명인미술대전 심사위원, 그리고 전 일본 국제공모전 동양미술대상, 현대미술대전 동상, 전통미술대전 최우수 작가상까지 많은 수상 경력이 있어요. 응용미술 디자인 전공에 통상적인 수묵화인 듯 하면서도 현대적인 미가 가미된 그림 세계를 이끄시는 유준 작가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작가님. 반갑습니다. 어떻게 요즘 초대전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감회가 새로우실 거예요? 예, 이제 올해가 호랑이 해고, 또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이나 사람들이 주위에 힘들어하니까 작가님이 호랑이도 잘 하시니까 호랑이 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를 받고 한 1년 전에 이제 준비를 해서 이번에 봄 내려온다 전시를 하게 된 거죠. 네. 작가님에 대해서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, 저는 우리가 이제 옛날엔 동양화, 요즘은 한국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저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저를 소개를 할 때 수묵화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. 그래서 그냥 그만큼 제가 이제 수묵을 좋아하고 그 먹이라는 것을 이제 만지게 되면서 그 먹 빛깔이라든가 먹의 색깔이라든가 먹이 주는 이런 것들이 제 성격하고 잘 맞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내가 끝까지 가야 될 그림의 길은 수묵이다. 나는 수묵을 좋아해서 수묵화라는 그냥 수묵화가다. 저는 이제 굳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이 수묵화만의 매력, 어떤 매력에 매료되었기에 그림을 그리시는지. 그러니까 그게 수묵화는 동양의 정신이 우리는 비운다고 그러잖아요. 우리가 뭐 도를 해도 그렇고 뭣들을 해도 그렇고 서양은 채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서양 미술은 바탕부터 다 칠하고 그 위에 또 얹고 해서 하는 게 서양의 미술이라고 그러면은 동양은 비울수록 더 아름다워요.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수묵만큼 또 훌륭한 그런 재료와 또 정신이 없고 뭐라 그럴까,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. 그러니까 수묵은 그 붓이 갖는 힘, 필력이라고 그러죠. 붓이 갖는 힘이랄까, 붓이 주는 느낌, 이러한 것들은 한순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10년, 20년, 30년 진짜 그 갈고 닦아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것이라 이건 해도 끝이 없는 공부니까 정말 평생을 공부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면서 뭐 수양을 한다고 그럴까? 그렇습니다. 아까 보면 그 수묵화와 서양화의 차이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동양화하고 서양화의 그 중간에 있다는 평가를 많이 하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? 처음에 제가 이걸 할 때는 선후배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. 그러니까 욕이라기보다는 너는 이거 안 돼. 그러더니 저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현대적 수묵화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붙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가 보다. 저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풀어내는 건데 모르겠어요. 대중들이 뭐 좋아해 주시는지나. 대중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는 거죠. 오늘도 와 보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 빨간색 요게 있더라고요. 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제일 큰 고충이 뭐 있을까요? 수많은 반복된 연습이랄지 아니면 작품을 하면서 그 필력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해놓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, 이럴 때 그 한지나 화선지에 먹이 닿았을 때 퍼짐, 어떤 이런 그에서 오는 그 물기의 고도의 그 집중력과 이런 것들이 할 때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다르니까 늘 하면서 부족한 걸 많이 느끼니까 그래서 이 정도 표현밖에 못할까. 여기 보면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만 인물화, 풍경화 보면
좀 다른 느낌이 좀 들거든요. 근데 이게 작가님이 의도해서 그린 건지 아니면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.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워낙 다양한 주제를 많이 그리고 다양한 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다양한 그림을 이렇게 접하면서 나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다고 그럴까 하여튼 해서 해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그려야지만이 더 좋구나 뭐 저만의 근데 작품은 제가 보니까 다 왜 주인을 닮는다고 뭐 했듯이 어떤 그림을 그려도 사실 작가를 다 닮아 있어요. 우리가 쓸쓸하다 그럴까 그런 분위기 연출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성격이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원래 산수화는 보통 산수화나 수목하면 뭐 산, 뭐 나무, 배, 초가집 이런 걸 막 저는 그린다고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기존 개념에서 좀 벗어난 이런 소재들을 그리시는 것 같은데 과거의 동양화는 우리가 도제식이라고 그러죠. 스승과 제자.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보다도 어떤 유명한 스승님 밑에 문화, 이게 문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뭐 송남 선생 문화, 저 사람은 무슨 뭐 저 전라도에 무슨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. 그때가 물론 전성기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 패턴이 맨날 다 똑같죠. 그냥 그 기법이나 이런 게 그냥 스승들 하던 거 옛날부터 비슷하고 그게 거기에서 현대적으로 이렇게 바뀌질 않았고 이건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냥 과거에 이렇게 베끼는 식의 어떤 그냥 그야말로 그냥 손에 익어서 그냥 거의 그 관념산수 같은 그러한 거보다는 이걸 보고 나 나름대로 풀어서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보면 현대 미술 쪽 오면서 작가들하고 여러 작가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콜라보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중성이 있는 전시와 예술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더 지향하고 싶은 대중성을 띠려도 사실은 예술성이 밑받침이 안 되면 그렇죠. 대중성이 어차피 약해져서 그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하거든요. 또 반대로 예술성만 너무 강조해서 자기만의 저기에 빠져 있다 보면 대중들이 외면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예술성도 상당히 중요한 적이라고 보지만 제가 가지는 대중성은 뭐냐면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제 그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왔을 때 내 그림에서 위안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힘 그런 것도 그림에서 느껴지게 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조금씩 변신이 될지는 몰라도 이런 작품도 많이 할 수 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대중성 있는 작품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좀 남겨야 되겠다. 한국 그 일반인들을 위한 미술 시장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서울의 인사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갤러리나 화랑들의 메카처럼 이제 거기 가면 수십 군데, 수백 군데 갤러리들이 있는데 훑어서 가보면 100군데 중에 99개가 다 현대미술 추상화.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미술 현재 시장이거든요. 그럼 일반인들이 그것을 과연 이해하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. 저 같은 그림을 그린 사람도 포진해 있고 또 아주 어려운 현대미술을 추구하는 작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층이 두텁고 다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고 그래서 저는 미술은 다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.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. 그 호가 성남이시잖아요. 소나무가 있는 풍경인지 그 성남에 대한 호의 뜻이 혹시 있을까요? 그냥 원래는 호라는 것은 위에 자기 스승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양화에서는 이렇게 지어주는 거거든요. 원래는 호는 자기가 짓는 게 아니고. 근데 제 친구 중에 송산이 있어요. 걔가 이제 소나무가 있는 산이 되겠죠. 소나무 송자에 넷산자. 근데 그 친구랑 둘이 그래 그 남쪽에 소나무 같은 사람이 되겠다. 너는 송산을 해라. 나는 송나무를 할 테니까.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호를 쓰게 된 거죠. 한국화 작가들이 호가 한 가지가 아니고요. 여러 가지를 써요. 과거에 우리가 아는 뭐 단원 김홍도라든가 뭐 추사 김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호가
추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김정희도 뭐 완당이라든가 뭐라든가 여러 가지 호를 썼거든요. 마찬가지로 그때 근데 얼마 전에 작년이 이제 아시는 이제 친한 형님이 다른 호를 하나 이렇게 또 해주신 게 있어서 가끔 그걸 쓰긴 하는데 월무라고. 이렇게 인터뷰를 준비를 하다가 자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이하게 그 별에서 전시를 한 거 있더라고요. 그 이제 절에서 전시가 아니고 예산에 그 수덕사에 가면 수덕사 그 입구에 미술관이 있어요. 그 이제 구암 이영로 화백 선 미술관이라고 그 절 밑에 바로 입구에 그 미술관에서 그 종교 역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데 최근에는 어떤 소재에 뭐 관심이 좀 있다던가 나는 이걸 그려보고 싶다 뭐 이런 건 있으신가요? 화양연화라는 뜻이 결국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빛나는 순간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뭐 가장 아름답고 빛났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직은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나이니까 직접 이 건강할 때 전국의 자연을 한번 안 가본 데도 좀 가보고 직접 발로 해서 그런 그림을 좀 남겨보려고 그런 전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작가님은 제주도에도 오시는 그렇죠.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죠.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런 말도 있고. 좋습니다. 회화 아트센터에서 지금 범 내려온다 호랑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튜브 나갈 때쯤 되면은 편집해서 나갈 때쯤 되면 그 전시는 끝났을 거예요. 끝났는데 2023년 그 아까 얘기하신 화양연화 이 주제로 해서 또 전시를 또 할 계획이잖아요. 한국의 예술 문화 전시와 수묵화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한테 한 말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늘 부족하지만 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해서 사실은 뭐 황송하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팬들에게 그냥 감사드릴 뿐이고 제가 힘 닿는 순간까지 제가 붓을 놀릴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그림을 보여주는 게 제 팬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때까지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정원아 마음에는 느낌 있는 인물 초대석 화양연화 좋잖아요.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 유준 작가님의 어떤 그림이 또 나올지 많이 기대가 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작가님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진짜 제주도에서 진짜 뵙는 겁니다. 그래. 내려가야죠.